오늘은 먼저 청와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이에서 벌어진 불협화음을 두고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미국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다면 그만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건가요? 네,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송영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를 할 사람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가지 발언 모두 문제 삼아 정의용 안보실장이 직접 주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유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국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송영무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인데요. 윤수민 기자, 이 문제 어떻게 번지고 있습니까? 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이제 송 장관의 참수부대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송 장관이 이제 상대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연일 두 외교안보 투톱이죠. 네, 투톱 사이에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율되지 않는 발언으로 정책적 혼란을 야기한 점을 들어 송 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송 장관의 손이 아닌 이제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자, 김규호 교수님,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국무위원이거든요. 네. 국무위원이 잘못했다,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한테까지 문자 메시지를 공지를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봐요? 이제 공개적으로 주의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장관한테.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투톱이라고 한 거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아쉬운 대목이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외교, 국방, 통일 등 자기 맡은 임무 역할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용과 분노 얘기할 때도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화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고, 또 서로 이렇게 맥메스터 국방장관도 맥메스터 안보보좌관도 또 다른 얘기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임무와 역할에 따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송영무 장관이 참수부대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쌍중단이 있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은 북핵을 동결하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할 수 있다. 이건 한미 간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거를, 물론 학자 입장이라고 막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쌓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조금 더 이렇게 좀 표현을 정제된 언어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한 말은 조금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안보 상식으로는 문정인 특보가 아무리 교수 개인 자격이라 하더라도 안보 특보 직책이 있는데 중국의 입장이나 마치 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압박과 대북 지원이 양갈래길에 대해서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통일부가 맡고 있는 대북 지원이 상당히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돌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런 주의 조치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를 방미를 떠난 상태인데 저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밑에서 여러 번에 주의를 줬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를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거겠죠. 야당에서는 좀 그래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조치가 참으로 어이없다. 왜냐하면은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정인 특보다. 문 특보의 발언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을 야당에서 계속 쏟아내면서 오히려 이제 장관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는 청와대의 잘못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보수 정당들은 도리어 송영무 국방장관 편을 드는 모양새인데요. 자, 노원재 기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역대 대통령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화를 그냥 경로한 적을 좀 드러낸 적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뭐 딱 떠오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일 텐데 국무위원 같은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을 좀 경질하기 전에 주의를 준 적이 있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기억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를 했었는데 주로 이제 손발을 맞춰야 하는 당시 여당 지도부를 향한 경로가 많았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2015년의 일인데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파동 당시에 이제 일단 청와대와 뭔가 마찰을 빚으면서 그 당시에 배신의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 의원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였는데 그 딱지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어떤 좀 불화가 있었는데 당시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어떤 조율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자리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는 그런 자리에서 당신 이제 거물됐던데 이런 식으로 많이 컸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동영 의원과의 어떤 설전이 좀 있었는데요. 재보선 때 정동영 의원을 서울 성북을에 내보내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더니 계속 고사를 하면서 결국 독일로 나가버려서 그 이후에 만났을 때 내가 당신에게 그때 많이 실망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인 엄중주의 조치 송영무 장관을 향해 있는데 청와대의 엄중 조치와는 반대로 보수 야당에서는 문정인 특보를 도리어 경질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자중질환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정인 특보의 친북적이고 낭만적인 외교안보 간에 큰 원인이 또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외교안보팀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특보를 바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자, 노은지 기자, 어제 저도 송영무 국방장관 목소리 직접 들어봤고 어제도 저희가 방송으로도 들려드렸는데 송영무 장관 목소리 들어보면은 굉장히 작심하고 한 발언인 것 같아요. 문정인 특보랑 원래 좀 이렇게 앙금이 깊었던 관계인가요? 일단은 문정인 특보 자체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의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일단은 불만이 좀 많이 쌓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단 송 장관의 발언이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소신에 따른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를 측근이 전해주더라고요. 어제 말도 사실은 다른 발언에는 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는 준비된 말인 양 쏟아내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국방 개혁과 관련돼서 뭔가 좀 이렇게 문정인 특보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에 국방 개혁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브레인이라고 불릴 만큼 자신의 어떤 역할이 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받은 거에는 상당히 본인 자신도 분노를 했고 그래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핵 위기가 고조된 시기에 정부의 외교안보 갈등 노출입니다. 자, 김규호 교수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두 사람이 맞부딪히고 있는 접점, 전술핵 배치 문제, 한미연합훈련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미국의 전략 자산 운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미동맹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전략 자산 운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이번 UFG 연습 끝나고 나서 브룩스 UM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렇죠. 한미연합사령관이 약간 공개적인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UFG는 전략 자산이 전개하는 훈련은 아니고 3월에 있는 키 리졸브가 전략 자산이 주로 많이 전개하는 훈련이지만 그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CPX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자산이 다 오는 걸로 하면서 또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 북한 핵이 이제 수소 폭탄까지 위협이 있는데, 가용한 모든 옵션을 또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장에서 다 검토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빨개 벗고 있는 형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군인 된 준 출신 입장으로서 보면은 이제 문정인 교수가 학문적으로도 많이 높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너무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하고도 어느 거는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 가운데 내재적 접근이라고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학자라 그래도 그 위치와 영향력이 특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도 여러 싱크탱크나 학자들에서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 것이 더욱더 미국을 좀 우리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서 엇박자를 내면은 더더욱 협상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또 김정은에게도 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겠는가. 자, 국민의 우려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안보 문제, 두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있어서는 안 되는 안보 문제를 갖고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 양측이 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진 건데요. 자, 이 문제의 발단, 결국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발언을 했던 때부터 시작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문제의 이 발언, 미국 국방장관이요, 매티스 장관을 만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 했는데, 오늘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양측의 말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이제 송 장관을 만났을 때 전술핵 배치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송 장관은 이제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과연 진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유엔을 무대로 한 북핵 외교전에 뛰어들자마자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지금 문제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진화책을 좀 내놓을지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